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빈 뉴스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인텔 12세대 관련 성능 유출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특히 12400의 사전 유출 내용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일단 출시가 이루어져 봐야지 정확한 성능을 알 수가 있겠지만 인텔이 12세대 출시를 앞두고 뭔가 잔치상을 차리는 분위기에서 유독 조용한 AMD 관련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때마침 AMD는 라이젠 5주년을 기념하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라이젠 5주년 기념이라는 이 타이틀에 걸맞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어쨌든 AMD는 차세대 라이젠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2022년 1분기에 그리고 2022년 내에 출시하는 라이젠 두 종류의 라이젠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2022년 1분기에 출시하는 라이젠은 기존 젠3 아키텍처에 3DV 캐시를 적용한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AMD 이벤트에서 나왔었던 거죠. AMD는 캐시 용량이 늘어나면서 게임 성능이 향상되었다고도 밝혔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내 진정한 차세대 라이젠, 그러니까 젠4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AM5 소켓을 사용하는 차세대 라이젠을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라이젠 5000 시리즈가 출시된 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AMD는 그동안 쉼없이 달려오다 최근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만큼 2022년은 AMD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SSD에 스톡 방열판 없이 누드로 제품을 그동안 쭉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열판 따위 없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용을 해본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보다 발열이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죠. 그 와중에 PCI Express 젠4 기반의 980 프로는 제발 방열판 좀 달고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드디어 980 프로에 스톡 방열판을 부착한 모델을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던 방열판 모델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삼성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M.2 SSD 확장을 염두하고 내놓은 제품입니다. 물론 꼭 플레이스테이션 5용으로만 쓰는 제품은 아닙니다. 다만 플레이스테이션 5가 확장용으로 사용하는 M.2의 조건으로 방열판 장착을 필수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방열판이 적용된 980 프로 모델은 10월 29일에 출시되고요. 1TB 모델이 249.99달러, 2TB 모델이 449.99달러입니다. 자, 삼성은 갤럭시 언팩 파트 2 초대장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언팩 파트 2는 10월 20일 오후 11시에 진행되고요. 사전 티저 영상에서도 그렇고 모바일 버전의 비스포크 에디션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팩 치고는 이번엔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 언팩답지 않은 모습이죠. 자, 아마 Z 플립 3에 적용되는 모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분명 이거 말고도 뭔가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설마 Z 플립 3 비스포크 에디션 하나 딱 공개하겠다고 저렇게 무슨 시간을 내서 언팩 파트 2 이렇게 붙이진 않았겠죠. 자, 그나저나 칩 부족으로 현재 다른 제품들도 공급이 딸린다고 하는데 과연 비스포크 에디션까지 삼성이 공급을 감당할 수가 있을지. 자, 엔비디아는 RTX 그래픽카드 런칭 이후로 꾸준히 게임의 엔비디아 RTX라고 하는 레이트레이싱과 DLSS 같은 그래픽 관련 기술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게임으로 이 백포 블러드를 지원하는 신규 드라이버를 출시하면서 DLSS 적용 타이틀 숫자를 더 늘렸습니다. 자, 레포드의 그 느낌을 잘 살린 백포 블러드, 그리고 발더스 게이트 3와 또 15일 출시 예정인 크라이시스 리마스터 트릴리지, 그리고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와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등이 DLSS 추가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자, DLSS는 초기와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게임에 DLSS 옵션이 있으면 반드시 사용하는데 쓰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지원하는 타이틀들이 많아진다는 건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업계 쪽 소식으로 들려오던 이야기 중에 인텔이 아크 그래픽 카드 쪽을 강화하면서 AMD 라데온 파트에 엔지니어들을 대량 영입해 간다라는 썰이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인 영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CRN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텔이 예전 AMD의 GPU 아키텍처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미네트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이 사람을 XE 아키텍처 및
IP 엔지니어링 그룹의 부사장 겸 총책임자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텔의 그래픽 파트를 총괄하고 있는 라자 코드리의 직속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CRN에서 보도한 내용은 전 AMD GPU 파트 엔지니어의 인텔 영입이었지만 실제로는 현재 AMD 그래픽 파트 쪽 인재 영입에 인텔이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고, 모양새를 봐서는 약간 가정을 하면요, 라데온 그래픽 팀이, 레드 팀이 인텔로 그대로 이적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림이긴 합니다. 자, 이쯤 되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내장 GPU에서는 그냥 저냥 했지만 이제 외장 그래픽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죠. AMD 라데온을 떠올려 볼 때 사실 그래픽카드 하드웨어는 늘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대부분 그지 같은 소프트웨어 때문이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인텔이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도 잘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AMD에서 인력을 빼오는 건 좋은데, 왠지 이러다가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는 병신되는 걸 또 따라할 거 아닌가. 자, 애플의 두 번째 이벤트가 10월 18일 월요일 진행됩니다. 애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었죠. 곧 맥북 프로의 신모델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건데요. 18일 이벤트에서 M1X 칩이 적용된 새로운 맥북 프로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맥북 프로는 120Hz 주사율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이 디스플레이는 미니 LED 기반일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과연 아이폰에 적용된 프로모션 이 디스플레이가 맥북 프로에도 적용될 것인가? 만약 적용이 된다면 배터리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겠죠.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의 애플통이라고 할 수 있는 마크 거먼도 이번 맥북 프로는 2016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기대되네요. 자, 게임 소식입니다. 지난 도쿄 게임쇼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몬스터 헌터 라이즈 PC 버전 출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모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캡콤에서 한국 시간으로 14일 목요일 모넌 라이즈의 데모 버전을 배포한다고 합니다. 자, 미리 몬스터 헌터 라이즈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스팀에 모넌 라이즈 제품 페이지를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이에요. 친구들과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하는 사냥은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참 오랜만에 하고 싶네요. 몬스터 헌터. 자, 유튜브 로비다트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